단순한 비행체를 넘어 물류 배송, 환경 관리 등 놀라운 기술 발전을 보여준 드론 산업. 하지만 경량 항공기 시장의 규모는 미흡한 수준인데요. 국내 경량 항공 기술이 경쟁력을 갖추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서기만 대표와 이야기 나눠봅니다. 최근 북한의 소형 무인기가 군사 분계선을 넘어 서울 상공까지 침범해 모두가 깜짝 놀랄 일이 있었죠. 이 사건을 계기로 우리나라의 경량 항공기술 개발이 어디까지 이뤄졌는지 모두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네, 관련해서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경기벤처기업협회장이자 베셀의 대표를 맡고 계시는 서기만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지금 이 갖고 나오신 게 뭔가요? 이 화면에. 예, 요거는 저희가 항공산업을 시작하고 예. 처음으로 국토부 과제를 받아서 인증을 받고 양산에서 좀 판매를 하고 있는 경량항공기 KLA-100이라고 합니다. 이제 우리나라가 무인항공기 또 경량항공기 기술이 어느 정도 와 있는 건가? 실제로는 숫자로는 어떻게 됩니까? 운영, 보안, 교육, 훈련 이런 걸 다 복합적으로 놓고 예. 봤을 때 우리나라 무인기 같은 경우는 세계 시장 기준으로 보면 수준이 한 70% 중반대 정도 수준이라고 합니다. 70% 정도 수준에 와 있군요. 예, 예. 예,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보면 그 소형 타입이 주로 많이 활용이 되고 있고요. 네. 예, 2019년에 한 3,305대에서 2020년에는 한 6,600대 정도. 그다음에 2021년에는 16,151대로 3년 만에 한 5배의 양적 성장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예. 예, 주로 쓰이는 게 해저닝 멀티콥터가 주로 많이 쓰이고 있고요. 예. 7km 이하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98%가 비사업 용도, 그러니까 개인 취미용이 주로 많습니다. 네, 네. 예. 그래서 이제 최근에 그 중대형급 무인기에 수직이 착륙이 가능한, 그러니까 또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예. 그런 타입의 무인기들이 수요가 많이 늘고 있어서 네. 예. 저희는 3년 전부터 해수부 쪽에서 요구하는 그 150kg급의 무인기를 과제를 받아서 이제 올해 개발 완료를 할 계획으로 준비를 하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요거를 이제 비행 테스트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이어서 요게 끝나면 내년에 양산 모델로 체인지해서 정부에 납품을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러면 해수부와 함께 협업하고 있는 그 무인항공기 사업이 어떤 목적으로 만들어지는 건가요? 해양 정찰 그리고 인명 구조, 그다음에 어업 생태계 관리, 그다음에 어선 관리 이런 쪽에 주로 쓰이는 용도고요. 헬기로 해서 감시하던 부분들이 네. 이 무인기를 통해서 관리를 하게 되면 시간적인 부분들과 세비적인 부분들로 관리 체계를 만들 수 있어서 그런 부분이 상당히 그렇죠. 큰 장점을 예. 좀 가지고 있습니다. 바다를 다 관찰하고 뭐 여러 가지 조사 활동을 벌이고 또 이제 인명 구조 활동도 벌이려면 그 넓은 바다에 매번 헬리콥터가 날아다닐 수는 없으니까요. 그렇죠. 그런 예. 사업들이 있군요. 예. 지금 세계 각국 미국이나 이스라엘, 중국, 뭐 우리나라 다 이제 사실은 이 무인기 시장 선점을 위해서 엄청나게 지금 노력들을 하고 네. 있잖아요. 예. 그 중에서도 우리는 뭐 조금 이렇게 후발주자라고 할 수 있나요? 예, 뭐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선진국의 한 70% 중반대 정도 수준이라고 그래도 보면 가능성이 될것 있네요. 같습니다. 70% 정도면. 그렇습니다. 여기서 이제 네. 그 정부에서 기반 시설을 좀 만들어주고 그다음에 기업들이 조금 더 공격적으로 투자를 해서 진행한다면 제가 봤을 때는 머지않은 길에 세계 수준의 무인기를 개발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알겠습니다. 미국은 뭐 아시겠지만 전 세계적으로 고고도 드론에서 뭐 초소형 드론까지 기술을 리드하고 있다고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우리도 이제 예. 빨리 좀 투자를 좀 과감하게 해서 여러 가지 좀 맞습니다. 발전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원래 이 회장님은 이쪽이 전공이 아니시잖아요. 저희 무인기 개발이. 원래 다른 사업 하시지 않았나요? 예, 저는 사실은 그 LED나 예. FPD 쪽에 그 양산 장비를 만들어서 예. 국내 대기업에 판매를 했던 일을 주로 많이 해왔습니다. 예. 그러니까 개발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 어떤 개발에 대한 자신감도 좀 있었습니다. 게다가 이제 제가 어느 정도 매출이 좀 올라가고 예. 조금 이제 기업이 안정화되는 시점에 저희 쪽에서는 뭔가 새로운 예. 사업, 미래 사업거리를 좀 찾으려고 좀 노력을 하다가 좀 국내 이 민간항공 기업이 어떻게 예. 하나도 없더라고요. 이 항공 분야에 대한 어떤 그런 두려움이나 이런 거를
기존에 했던 이력만 가지고 예.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그 도전을 하게 된 거죠. 근데 막상 해보니까 이게 또 기존에 했던 쪽하고는 전혀 다른 분야다 보니까 네. 아 이게 참 쉬운 부분은 아니구나. 또 국내에 예. 어떤 비행기를 많이 만들었던 예. 그런 엔지니어들이 또 있는 부분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그런 어떤 인력 문제, 그 다음에 또 기반 시설 문제 이런 부분들 때문에 많은 어려움은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국내에 민간 항공기업이 하나도 없다는 부분들이 저한테는 좀 많이 와닿습니다. 그래서 예. 누군가는 해야 되는 사업인데 나라도 꼭 제대로 된 기업을 하나 만들어 보자라는 결심으로 예. 10년 전부터 제가 항공산업에 투자를 해왔습니다. 기술을 개발을 하고 수출을 하고 또 경쟁력을 높이려면 아무래도 이게 국내에서 좀 만들어지고 국내에서 개발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근데 지금 규모가 굉장히 작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도움을 받기가 좀 힘드실 것 같다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저는 이제 주로 지금까지는 기술 개발을 위주로 많이 해왔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정부의 그 항공 관련된 그런 어떤 기술 개발 과제가 되게 많습니다. 근데 그 부분을 주로 해서 지금까지 개발을 지금 해왔고요. 참 스타트가 제가 이 KLA100을 9년 전에 이제 처음 과제를 예. 받아서 개발을 5년 만에 이제 개발을 완료하고 왕산 모델을 만들어서 양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부분이 성과가 잘 나왔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이제 열심히 하는 민간 기업이 있구나라고 해서 그 다음에 해수부에 예. 이제 저희 무인 항공기에 대한 부분들도 저희한테 이제 기회가 또 주어지고 요즘 핫한 UAM 사업도 1인승입니다만 지금 기체 제작해서 항공우주 연구소에 저희가 납품한 상태고요. 예. 2월부터 이제 비행 테스트를 들어갈 예정입니다. 아, 그렇군요. 지금 이 UAM 얘기가 나오셨으니까 하늘을 나는 택시라고 보면 되죠, 그렇죠? 예, 예. 예, 이게 정말 미래의 먼 현실의 얘기인지 아니면 정말 근 5년 내에 10년 내에 도래하는 현실인지 그런 게 좀 궁금합니다. 예, 우리나라는 뭐 UAM 팀코리아 협의체하고 국토교통부가 주관해서 한국형 도심 항공교통 예. 그랜드 챌린저 실증 사업이라고 해서 진행을 좀 하고 있습니다. 2025년 국내 UAM을 상용화를 목표로 25년. 산학연관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또 최근에 국토교통부도 이제 이쪽을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모빌리티 자동 추구하고 정책과를 만들어 가지고 UAM의 속도를 지금 내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예. 네. 이게 그러면 2025년이 되면은 우리가 하늘을 나는 UAM을 이렇게 고개를 들면 볼 수 있는 거군요. 지금 사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예.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도 항로를 만드는 맞아요. 부분이 또 중요한 부분인데 아직 명확한 인증 기준이 없잖아요. 예. 근데 그 인증 기준을 지금 만드는 부분들을 되게 그 고심을 좀 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교통 체계를 만들고 그 교통 체계가 만들어진 상황에서 기체가 운행을 하면서 이제 상용화를 할 수 있어지는데 아직 그 부분이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아직 확실하게 만들어지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UAM이 무인 항공기들이 막 항로도 정해져 있고 다니다가 충돌이라도 일어나면 큰일이니까 그런 것부터 다 준비가 다 그렇죠, 그렇죠. 돼야 되는 거예요. 예. 보통 이제 경비행기 구간이 3,000에서 4,000피트 구간을 이제 경비행기 구간이라고 하는데 길들은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제 그 길을 만들어 놓고 그걸 또 운행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기술들이 많이 필요한데요. 그런 기술을 하나둘씩 다 만들어지고 그 만들어진 이후에 지금 뭐 아시겠지만 대한민국 같은 경우도 서울에 뭐 상공위를 경비행기가 날아다닐 수 있는 상황은 좀 아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런 규제적인 어떤 부분도 다 개선이 돼야지만 다닐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비행체를 개발하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5년에 만들어서 비행 테스트는 할 수 있지만 상용화되는 데까지는 아직 좀 더 시간이 좀 많이 걸리구나. 걸릴 것 같습니다. 예. 기업도 하지만은 이 분야는 앞서 말씀한 대로 여러 가지 이제 운행 체계라든지 활주로와 같은 기반 시설도 다 예. 필요한 거 아니에요. 물론 이제 수직 이착륙하는 비행기 같은 경우는 활주로는 필요 없겠지만 그거는 필요 없죠. 예, 지금 지금 버티포토라고 해서 예. 이착륙하는 그 헬기본부에 스테이지가 있는 것처럼 예. 그 비행기도 이제 스테이지를 만들어서 그 똑같겠군요. 부분에 이착륙할 수 있게끔 해주는 예. 거죠. 뭐 향후에는 이제 아파트 단지에
아마 2030년 정도 되면 아파트 단지 옥상이나 근처에 버티포트를 만들어서 비행기가 이착륙할 수 있는 시설들도 아마 구축을 하게 될 겁니다. 이야, 그러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분야는 민간 기업에게만 맡겨놓을 수는 없어요. 정부도 이제 국토교통부도 엄청나게 이제 투자를 한다고 하는데 정부 지원이 절실한 부분은 어디예요? 인력인가요? 아니면 비행기를 5인승 유행 비행기를 이제 그 올해 하반기부터 개발 착수에 들어갑니다. 예. 이제 그 부분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그 기반 시설을 먼저 구축을 좀 해야지 되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하늘 길을 통로를 만들고 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기획을 해서 준비가 돼 있지만 이 비행기를 개발하기 위한 기반 시설이 사실 대한민국이 너무 지금 많이 부족한 상황이고요. 예. 수도권에 사실은 그런 비행 테스트를 하고 제조를 할 수 있는 그런 클러스터가 하나 구성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산업단지 많이, 같은 거. 예. 그다음에 또 이 정책 개발이라든지 규제 개선, 기반 시설 확충 이런 것들을 좀 정부 쪽에서 공격적으로 좀 가야 되는 상황인데 아직 조금 진행을 못 하고 있는 사실이 현실입니다. 좀. 예. 관련해서 이것도 좀 궁금합니다. 지상에서는 이제 전기차가 다니고 있잖아요. 하늘에는 이제 전기 비행기가 지금 개발되고 있는 게 맞나요? 맞습니다. 이 엔진을 이용해서 하던 비행기를 앞에 엔진 부분을 제거하고 배터리하고 모터를 이용해서 전기 비행기로 만들었습니다. 예. 근데 그 비행 테스트 결과치에 따라서 나머지 부분들을 더 보완을 해서 개발을 또 해야 됩니다. 예. 네, 그 부분들이 이제 올해 내년에 이제 스타트해서 개발을 하고 아시겠지만 전기 비행기는 이산화탄소 배출량도 없고 또 이 소음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어서 향후에는 그 이 전기 비행기에 대한 이 수요가 엄청나게 많이 늘어날 걸로 저희들 예상하고 미리 좀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네요. 자, 마지막으로 국내 우리 항공 기술 발전을 위해서 특별히 더 이렇게 혹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최근에는 그 시진핑 주석이 본인의 최대 가업을 이제 중국의 하늘을 경비행기로 연결하겠다라는 부분들을 놓고 이제 계속 투자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지금 현재 그 경비행기 공항을 한 300개 정도 완공을 했고 내년 말까지 700개를 목표로 진행을 하겠다라고 해서 진행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강수성 염성 공장에다가 한 토지 10,000평에 공장 3,000평을 10년 무상 임대로 저희한테 조건을 걸어와서 저희가 거기에 2년 전에 양산 고장을 준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도 현지에서 생산 인증을 또 받아야만 생산을 할 수 있어서 올해 상반기 중에 생산 인증을 좀 받고 올해 중에 양산 라인을 준비해서 양산할 계획을 좀 살리고 있는데요. 대한민국이 항공산업이 좀 발전을 하려면 이런 기반 시설을 좀 많이 만들어줘야 그 만들어진 기반 시설에서 대한민국 기업들이 도전을 하게 될 거고 그 기반 시설 위에 도전을 해야 또 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부품 산업인데 지금은 저희가 처음에 비행기를 개발하면서 대부분 부품을 수입을 해서 생산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한민국에 녹아나는 게 너무 없어서 저희가 한 4, 5년 전부터는 자체 쓰기 위한 부품들을 개발을 하고 있는데 저희 혼자 하기에는 사실 너무 광범위해서 맞습니다. 최근에는 이 벤처기업 네트워크들을 이용해서 좀 이 항공산업 부품을 개발할 수 있는 네트워크들을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좀 활성화가 된다면 부품도 좀 빠르게 할 수 있는데 근데 이제 인증 절차를 좀 거쳐야만 부품을 판매를 할 수가 있어집니다. 비행기는. 그 인증 절차를 거치려면 좀 복잡하고 돈이 좀 많이 들어가는데 정부가 그런 부분들은 뒷받침을 좀 해준다면 좀 빠르게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는 제가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기반 시설 구축하는 부분들하고 그런 개발하고자 하는 기업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지원 시스템을 좀 만들어주면 저희 기업들이 좀 더 활발하게 공격적으로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기초 비용뿐만 아니라 연구 개발과 제도 개선 또 기반 시설과 같은 인프라가 풍부해야지만 항공산업의 개발이 순조로울 겁니다. 자,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관련 규제나 정책 개발이 꼭 필요해 보이는데요. 대표님의 의견처럼 지금보다 더 나은 환경이 마련되길 바라면서 오늘 토요포커스 순서는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